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우주론 제10장 양성자, 중성자 질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자, 물리학에서 특히 양자생력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색깔이 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그래서 생력학. 양자역학이니까 양자생력학이라고 부릅니다. 고등학교 때 누구나 다 배웠습니다. 양성자는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것이 이제 물리학의 결론이죠. 제 주장 맞습니다.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업커크 질량은 이미 2.3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업커크 2개 2.3 더하기 그럼 4.6 더하기 다운커크 질량 4.8이거든요. 네, 싹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 2.3 메가 일렉트론 볼트, 2.3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여기 4.8 메가 일렉트론 볼트, 네, 싹 더해 보겠습니다. 9.4 메가 일렉트론 볼트 밖에 안 됩니다. 양성자 질량 938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938, 9.4 이렇게 계산하니까 1%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99% 질량 어디 갔습니까? 양성자 질량 99%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더하기 하면 안 된다고요. 예, 곱하기를 해야 한다. 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벌써 25.4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네. 25.4라고 할지라도 네, 2.7% 밖에 안 되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D 이외에 뭔가 더 있다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살펴보시죠. 아주 작은 게 더 있어요. 업커크 질량보다 다운커크 질량보다 작은 게 더 있는다고 한들 더하기로 해버리면 계속 1.0%가 된다는 겁니다. 왜? 더하기니까 숫자가 작은 걸 더해보자. 그래도 어차피 더하기는 1.0%죠. 그런데 네, 곱하기를 하라는 겁니다. 곱하기. 계속 질량이 작을지라도 계속 이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왜? 곱하기니까. 이것을 지금 물리학에서 완벽하게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4장 양자공원과 질량의 근원에서 제가 설명을 또 열심히 하였죠. 이거 몇 미터입니까? 네, 누구라도 7미터라고 답변을 하죠. 왜? 더하기니까. 더하기인 이유는 뭡니까? 네, 차원이 같잖아요. 차원이 같으니까 둘 다 가로축 아닙니까? 당연히 더하기죠.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몇 미터입니까? 그래도 7미터입니까? 아니,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이거 몇 미터입니까? 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5m가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좌측하고 우측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거 몇 킬로그램입니까? 당연히 7kg이죠. 같잖아요. 차원이 같잖아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킬로그램입니까? 그래도 이거 2개 더하자. 두 개를 더해보자. 7kg입니까? 곱하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3kg 곱하기 4kg은 12kg이에요. 이게 12kg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초등학교 산수 아닙니까? 더하기를 곱하기로 만들 수 있는 물리학 이론이 존재합니까? 자, 이것이 지금 양자역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슈퍼컴퓨터로 1년을 풀어도 아직까지 계산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수학 공식이 더하기를 곱하기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더하기를 곱하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학 공식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리학이 지금 멘붕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공식이 당연히 이게 맞다면 양성자 질량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성자 질량? 아직까지 양성자 질량 계산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곱하기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곱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초등학교 산수를 놓친 겁니다. 자, 근데 곱하기는 로그, 이번에는 고등학교 수학을 적용해야죠. 곱하기는 로그로 변경시킬 수 있죠. 로그 합,
자, 이거는 이제 로그다. 로그 합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차근차근 양성자 질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커크, 다운커크. 이게 맞다는 겁니다. 업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네, 그래서 업커크 하나, 업커크 둘, 다운커크 하나. 이 업커크에 대해서는 바로 전 동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업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네, 그리고 질량 계산도 제가 이렇게 테이블로부터 업커크 질량 계산 아주 정확히 네, 2.25 업커크 질량은 2.25다. 정확히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다운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다운커크에 대해서는 바로 또 뒷동영상에서 제 11자 다운커크 질량 얼마냐? 네, 여기서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커크, 다운커크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업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다운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업커크, 다운커크. 네, 그래서 여기 업커크 2.4. 그런데 일단 현재 지금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계산 자체가 2.3이니까. 자, 일단 업커크 질량은 그냥 대략 2.3이다. 2.3 정도 됩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기에다 로그를 취하라는 겁니다. 예. 지금 방법 1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커크 이거다. 그래. 업커크 하나, 둘, 예, 그럼 다운커크가 한 4.8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다운커크 로그 값이 이거라는 거죠. 네, 이거 업커크 질량, 물론 여기는 정확한 정답이고요. 여기는 대략적인 값입니다. 숫자가 약간 다르죠. 업커크, 네, 오케이, 좋다, 했다. 네, 업커크 했습니다. 네, 업커크,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업커크, 네, 다운커크, 여기 있네요. 네, 다운커크, 여기 했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렇게 세 개. 거기에 강력이 묶어놓고 있어요. 업커크, 다운커크를 양자생략학에서는 글루온이 묶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글루온이 막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또 어마어마한 개수라고 또 합니다. 거기에 또 뭐 E는 MC의 제곱까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강력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강력이 이 업커크와 업커크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커크는 파란색이요. 자석의 빨간색과 파란색. 파란색, 요거는 이제 빨간색 계열입니다. 빨간색 힘. 얘 둘을 강력히 묶어놓고 있고, 자, 그럼 얘하고 떨어지겠죠. 왜 빨간색과 빨간색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요 둘은 떨어져 있죠. 근데 다시 요것이 파란색, 요것이 빨간색. 네, 이 두 개가 서로 붙어 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림 배치 또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강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강력은 제가 어디서 구했냐? 제 8장 강력에 대해서 제가 아주 또 열심히 계산을 했습니다. 강력의 질량은 여기 있네. 42.15kg 일렉트론 볼트다. 강력 42.15 강력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물리학에서 모르고 있죠. 네, 강력의 질량 제가 구했습니다. 42.15kg 일렉트론 볼트. 자, 그래서 이게 42.15 네, 여기 있죠. 42.15kg 일렉트론 볼트라는 겁니다. 요 강력 요 놈이. 그래서 이것도 로그로 바꿔야죠. 네,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 로그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개가 어떻습니까? 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병렬이잖아요, 병렬. 서로 동등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취해야 됩니다, 평균을. 요렇게. 이 네 개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 직렬 연결. 동등한 관계죠, 지금. 동등한 관계죠. 그래서 평균을 취해야 돼요. 이렇게 나누기 4. 네, 6.007입니다. 자, 여기가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로그 값이 6.007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네,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전자기력이 테두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기력이.
자, 그래서 전자기력을 그려보자. 이게 전자기력이죠. 2.981. 821.1. 전자기력의 질량 얼마입니까? 또 제가 8장에서 전자기력의 질량을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전자기력의 질량. 여기 있죠. 전자기력 828.1. 예, 828.1 일렉트론 볼트. 네, 이것도 로그로 바꿔야 된다. 자,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것과, 자, 이건 동등 관계잖아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요거는 전자기력이 얘를 묶어놓고 있잖아요. 바깥에 테두리에서. 즉, 이거는 바뀌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하 관계 혹은 수직 관계죠. 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야 합니다. 자, 더하겠습니다. 8.925입니다. 8.925, 네, 이건 로그죠, 로그. 로그를 다시 일렉트론 볼트,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겠습니다. 842.3 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옵니다. 842.4. 계산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938이에요. 938. 근데 842네요. 네, 89.8% 맞았습니다. 네, 10.2%. 10.2% 어디 있습니까? 10.2%. 뭔가를 여기서 놓쳤다는 거죠. 또 뭔가를 놓쳤다. 아, 그리고 여기 글루온 있죠, 글루온. 예, 글루온. 여기서 이게 강력입니다. 강력에서 요 돼지꼬리 있죠. 요 돼지꼬리가 글루온이에요, 글루온. 여기 노란색 글루온이 돼지꼬리입니다. 뭔가를 놓쳤다. 자, 뭐를 놓쳤을까? 케이스 2번을 제가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요까지는 똑같죠. 요까지 똑같죠. 요거를 놓친 겁니다. 요거를. 요게 뭐냐? 암흑 전자기력.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여기서 제 8장 동영상에서 암흑힘 3세대가 작용하고 있다고 여기서 그래서 요렇게 제가 썼죠. 다크포스가 작용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요거 있죠. 요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의 B라고. 즉 4대 힘에도 암흑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제가 계산을 하기를, 자, 암흑 에너지, 여기서 암흑 힘. 자, 그러니까 이게 베타죠, 베타. 전자기력. 예, 전자기력은 5차원의 힘입니다. 자, 5차원의 힘. 그러니까 5차원 요걸 쓰겠습니다. 0.0395. 0.0395. 제가 8장에서 계산했습니다. 0.0395. 네. 요거 0.0395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전자기력에 물리학에서 결코 지금 발견해내지 못하는 암흑힘 0.0395 여기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0.0395.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해야죠. 자, 여기 더하기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거고요. 네. 그다음에 2.981이 네, 요거고요. 여기에 암흑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암흑힘이. 네, 원래 정답은 요건데, 예,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암흑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더해야죠. 하나, 둘, 셋. 더하면 8.965 나옵니다. 계산하면 922 나옵니다. 정답은 938, 922, 98.3%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 자, 89.8%까지 격자 양자 생략학에서 89.8%까지 거의 90%까지 계산을 해냈대요. 격자 양자 생략학? 근데 아마 이 수식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슈퍼컴퓨터 국가에 몇 대밖에 없는 거, 그걸로 1년 동안 계산을 해가지고 막 양성자 질량을 1년 동안 계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까지 계산해냈대요. 거의 90%까지 계산을 해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이거 전자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현 물리학에서는 더하기를 이렇게 더하기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곱하기라는 겁니다. 곱하기는 로그 합이죠. 그렇게 해서 로그로 바꿔가지고
로그로 바꿔가지고 계속 합을 내고 평균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면 98.3이 이게 뭐냐? 또 무슨 뭐 고리 양자 중력학인가? 아니, 고리 양자 역학인가? 하여튼 또 다른 양자 역학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98%까지 계산을 해냈대요. 저도 여기 98% 단순히 전자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네, 여기까지 계산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1.7% 오차가 났네요. 1.7%. 1.7%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에 암흑힘이 전자기력에 암흑힘이 작용을 하면은 당연히 강력에도 암흑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은 힘이니까. 전자기력 암흑힘, 강력 암흑힘. 또 제가 강력 암흑힘을 구했죠. 제 8장에서 강력 암흑힘은 여기 0.0065. 네, 0.0065.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거 똑같고요. 예, 이거 똑같고, 네, 이거 똑같고 전자기력 암흑힘. 자, 여기에 강력 암흑힘. 네, 여기 강력 여기 있네요. 0.0065 더하겠습니다. 싹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8.971 나오고요. 예, 계산하면 936 나옵니다. 936. 936, 938, 99.8%까지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신기하죠? 예, 그래도 0.2% 틀리지 않았냐? 네,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또 어디서 틀렸냐? 여기서 암흑힘이 작용을 합니다. 강력에. 여기 강력 여기에 6차원 암흑힘이 작용을 해요. 6차원을 막 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맞고요. 일렉트론은 똑같고, 자, 여기. 아까 제가 0.0395라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여기에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이 4차원, 5차원을 떨고 5차원, 6차원을 떨고 있는 겁니다. 5차원에서 6차원에서 5차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암흑힘을 4차원 암흑힘도 받고요. 5차원 암흑힘도 받고 6차원 암흑힘도 받는 겁니다. 제가 방금 요거는 5차원 암흑힘이었죠. 그러니까 5차원 암흑힘도 받고 여기 6차원 암흑힘도 요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이게. 그 값이 이 값입니다. 0.0460.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8장에서 자, 6차원 암흑힘 0.0065, 5차원 암흑힘 0.0395, 4차원 암흑힘 0.3841. 자, 이것이 차원 암흑힘이고, 자, 강력은 6차원을 떨고 있어요. 6차원을 막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차원 암흑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자, 전자기력은 5차원, 6차원을 떨고 있습니다. 막 5차원, 6차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차원, 6차원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이게 이 두 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기력의 암흑힘은 이거의 더하기입니다. 0.0458. 자, 그러면 양력은 4차원, 5차원, 6차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차원 암흑힘, 5차원 암흑힘, 6차원 암흑힘 이 세 개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력의 암흑힘은 0.4301이죠. 자, 여기 핵심은 막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떨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전자기력 있잖아요. 전자기력은 얘를 받아요. 얘를 이만큼 0.0460, 0.0460. 그리고 여기 강력 있잖아요. 강력은 0.0065. 네, 이렇게 0.0065를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어커크 질량 얼마냐? 이제 모르죠. 2.3? 네, 2.3. 정확히 얼마냐고, 정확히. X라고 놓겠습니다. 자, 다운커크 얼마입니까? 정확히 모르죠. Y라고 놓겠습니다. 자, 업커크, 다운커크.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업, 참, 탑.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중에. 저도 최근에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저도.
저도 지금까지 이거 다 측정값인 줄 알았는데 탑커크만 측정값입니다. 탑커크만.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험을 했답니다. 한 100번 정도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탑커크만 측정값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계산값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봤던 그 복잡한 공식 있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공식을 막 슈퍼컴퓨터로 돌린대요. 그래가지고 막 계산을 짠짠짠 해낸다고 합니다. 계산값이라는 거죠, 계산값. 그 슈퍼컴퓨터로 돌리는 계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양성자 질량으로부터, 왜 양성자 질량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이 양성자 정확한 질량으로부터 막 커크들의 질량을 계산을 해낸대요. 예. 자, 그래서 업커크 질량 모른다 x, 네. 다운 커크 질량 모른다 y. 자, 그럼 강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강력이 4.625. 자, 그래서 이것들의 평균 아닙니까? 4개의 평균. 자, 그래서 에버리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강력에 암흑힘이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흑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암흑힘을 더해주고, 자, 그다음 전자기력을 더해주고요. 그다음에 전자기력, 암흑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0.0460. 자, 더해주고, 자, 더하겠습니다. 이 4개를 더한 값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이것은 이제 10성을, 그것이 938.272가 나와야죠. 그리고 제가 대략적으로 증명을 했죠. 99.8%까지 일치한다. 예, 제가 대략적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맞다라는 뜻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게. 올바른 계산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더하기를 하라고요. 더하기가 아니라고. 곱하기를 하라고요. 그 곱하기는 로그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이 맞아야만 합니다. 그럼 미지수가 뭡니까? x가 미지수고 y가 미지수 아닙니까? 즉 x값만 알면 y값이 바로 자동으로 구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표현한 그림이 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x값, x축, 네, y축,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이 수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또 전동 영상에서 제가 업커크 질량 얼마입니까? 업커크 질량 여기 있죠. 2.251이라고 제가 업커크 질량을 제가 계산을 해냈습니다. 2.251. 2.251 여기 업커크 질량은 2.25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운커크 질량 얼마입니까? 4.760이 되어야죠. 다운커크 질량 제가 계산해냈습니다. 뒷동영상에서 제가 다운스트레인지 바텀 커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운커크의 그 합리적인 그 가장 확률이 높은 정답은 4.7 아니면 4.8이래요. 4.7 아니면 4.8 아니 4.760 4.76 거의 정답 아닙니까? 4.7 아니면은 4.8 4.76 거의 정답이잖아요. 거의 정답.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전자계산기만 두드리면 답이 바로 나오는 방법으로 제가 양성자 질량, 물론 양성자 질량은 측정값을 넣어주고요. 다운커크 질량, 이 다운커크 질량을 제가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질과 반물질에 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강력이다. 네, 강력은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하나를 묶어놓고 있네요. 사실 묶어놓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업커크 2개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력이 업커크 2개를 묶어놓고 있고요. 그러면은 다운커크는 업커크하고 반대잖아요. 지금 성격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붙는 겁니다. 다운커크는 이렇게. 자, 그럼 강력이 이렇다. 그럼 전자기력이 이거다. 자, 그럼 양력 어디 갔습니까? 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은 여기 전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전자가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전자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제 6장,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조합입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이거 근본으로부터 쭉쭉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제가 전자, 뮤온, 타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 전자에는 요거
그래비톤, 이거 포톤, 이거 글루온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비톤, 포톤, 글루온, 요 그래비톤 요거 있잖아요. 요게 양력을 일으켜요. 요게 양력을 유발하는 그 놈입니다. 그럼 이거는 전자기력을 유발하는 놈입니다. 요 놈하고 같다는 거죠, 지금. 강력, 요 놈. 글루온, 강력을 유발하는 놈입니다. 요 놈하고, 지금, 요 돼지꼬리, 요 놈하고 같다는 거죠,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 양성자와 이 전자가 만나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게 쫙 펼쳐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네, 파동으로 펼쳐지겠죠. 그럼 왜 펼쳐지느냐? 그 펼쳐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입자였는데 파동으로. 자, 일단 여기가 열렸습니다. 네, 입자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열린 입자라고. 입자가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것에서 여기 열렸잖아요. 여기가 열렸죠. 뭔가가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양성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양성자가 아니 이거 전자가 있으면 여기 열렸잖아 여기가. 그 양성자가 요 속으로, 다르게 말하면 양성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렇게 해서 열린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아니다, 열린 입자다라는 것을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팍 펼쳐지는 겁니다. 또 그 왜 팍 펼쳐지느냐? 자, 우리 공간은 4차원, 5차원, 6차원 양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양성자를 보겠습니다. 이 양성자에 알파가 없어요. 4차원 껍질이 없습니다. 바로 베타, 알파, 베타, 감마, 4차원, 5차원, 6차원. 베타예요, 베타. 알파 어디 갔습니까? 알파. 4차원 껍질 어디 갔습니까? 4차원 껍질이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간에 4차원, 5차원, 6차원, 알파, 베타, 감마 입자들이 아주 이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자, 양성자 어떻습니까? 양성자는 알파 껍질을 찾아서 헤맨다는 겁니다. 화학 반응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양성자는. 알파 껍질, 자, 알파 껍질을 찾아보자. 알파 껍질 어디 있습니까? 전자에 알파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네. 그래서 양성자는 전자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 다시 알파 껍질이 없어요. 알파 껍질이. 4차원 껍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다, 펼쳐져 가지고 이제 흔히 우리가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경기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경기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 경기장 엄청 큰데 그 속에 축구공이 하나 있어요. 축구공은 이게 양성자예요. 양성자. 그럼 전자는 그 경기장 테두리, 사실 경기장 테두리보다 더 넓죠. 경기장 테두리입니다. 아니, 자, 아니, 요 정도 되면 안 됩니까? 뭐, 요 정도, 요렇게 되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아유, 왜 딱 이 정도 크기입니까? 네, 크기가? 그 이유가. 네, 저는 이제 힘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전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자, 양성자는 양전하를 갖고, 이제 전자는 음전하를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반대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같은 건데, 자, 전하라는 것은 이제 저의 설명에 의하면 전하는 베타입니다. 요거. 광자꼬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전하가 플러스 1이다. 가 되는 거죠. 있으면 1, 플러스 1, 없으면 0. 자, 여기 광자꼬리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1입니다. 1. 전하가 있다고요. 네, 광자꼬리가 여기 있다. 자, 여기 광자꼬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이죠. 1. 그래서 자, 요것과 요것이 만나면 서로 밉니다. 아까 제가 이거 서로 결합한다고 했죠. 근데 베타 극이 같지 않습니까? 극이. 여기 크기 같잖아요. 크기 같으면 서로 밀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양력이 문제야. 양력이. 이 양력이라는 놈이, 자, 이 그림을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양력이 양성자 속으로, 양성자 방향으로 향하는 거예요. 양력이.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좀 말이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 이게 전자죠. 자, 전자기력 어느 방향으로 향합니까?
이렇게 밖으로 향합니다. 밖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있죠. 우리가. 측정 장비가 있죠. 전자기력 측정 엄청나게 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제가 그래비톤 양력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양력 어디로 향합니까? 안쪽으로 향합니다. 안쪽으로. 왜 안쪽으로 향하냐? 네, 차원과 차원은 수직 방향으로 향해야죠. 얘가 바깥쪽으로 향하면 얘가 안쪽으로 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양력이 안쪽으로 작용을 해버려요. 이게 양성자 쪽으로 작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리학에서 이거 양력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양력 발견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전자기력은 어마어마하게 발견을 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강력은 그럼 어떻습니까? 강력은 요거의 수직이다. 요거의 수직이다. 그 수직? 양력은 이쪽 방향으로 테두리 전자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 방향으로 이제 덮어 쓰는 거죠. 이게 방향이 수직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양력을 또 설명하면 중력을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양력이 이쪽으로 들어갔고 양성자 방향으로 제가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양성자 방향 쪽으로 이제 막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먼저 이걸 얘기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이유는 양력 때문이라는 거죠. 양력. 물리학에서는 전자기력이 서로를 당긴다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양력이 당기는 거예요. 양력이. 요게 요 양력이 이 양력이 양성자 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끌려 들어간다. 어디까지 끌려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끌려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끌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끌려 들어간다며. 네. 그런데 다시 여기 뭐 있습니까? 전자기력이 있죠. 양성자에. 전자기력이 있고요. 여기 또 전자기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반발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밀어낸다. 반발한다. 그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다시 양력이 다시 끌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요 정도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양력과 이 크기가 뭐냐? 양력이 잡아당긴다. 전자기력이 밀친다. 해가지고 적당한 크기. 요것이 이제 축구공과 경기장 테두리 정도의 이렇게 그런 위치에 전자가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리학하고 정반대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중력이 뭡니까? 중력. 자, 중력은 양력이 일으킵니다. 이것이 요거 있잖아요. 요게 양력이죠. 네, 이것이 이놈입니다. 이놈. 이 양력이 양성자 방향으로 향해 가지고 여기서 이것이 연면도예요. 연면도. 윗면도, 연면도. 이것이 이제 우리 양자 공간. 요게 양자 공간입니다. 양자 공간. 우리의 양자 공간. 그런데 이놈이 이렇게 양성자 쪽으로 끌려가요. 이렇게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빠져요. 4차원으로. 4차원으로 빠집니다. 여기가 뭡니까? 허공 아닙니까? 허공. 4차원 허공으로 중력은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중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은 역시 물리학에서 중력을 결코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중력이 4차원 허공으로 빠진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제 8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현 물리학의 최신 이론.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력의 지식 다 틀렸습니다. 중력이 도대체 뭡니까? 네, 현 물리학의 지식. 네, 여기가 우리 우주예요. 네, 여기가 우리 우주고, 반대편에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답니다. 여기가 우리 우주예요. 그 반대편에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우주.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중력이 지금. 휜 시공간, 중력자, 중력막. 자, 이쪽이 몇 차원입니까? 그러면 4차원 아닙니까? 4차원. 이게 왜 우리 우주가 3차원이니까 이거 4차원 방향으로 여기가 텅 비었잖아요. 4차원 방향으로 텅 빈 곳으로 중력은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중력을 설명하는 가장 최신 이론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4차원 방향의 허공, 텅 빈 허공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력이라고.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양성자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이 양력이 양성자 쪽에서 빠져가지고 중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력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까? 중력은 죽었다 깨어나도 관찰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소가 물질입니까? 반물질입니까? 누구라도 물질이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반물질 어디 갔습니까? 빅뱅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닙니까? 반물질 어디 갔습니까? 네. 아니, 여기 반입자 있잖아요. 여기에 반입자. 업커크가 반입자고요. 다운커크가 입자입니다. 이게 빨간색, 이건 반물질, 이거 물질이라는 거죠. 이 두 개 지금 동수로 있지 않습니까? 삭제.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동수로 있네요. 요 속에. 같이 있어. 빨간색, 파란색. 동수로 있습니다. 입자와 반입자는 동수로 있다는 겁니다. 삭제.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있잖아요. 근데 여기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네, 빨간색. 이것이 전자 중성미자. 이것이 뮤온 중성미자. 이것이 타우 중성미자. 자, 빨간색 계열이 3개 있었습니다. 여기 좀 파란색 계열이 3개 있지 않습니까? 동수로 있다는 겁니다. 삭제. 나머지 남은 거 뭡니까? 강력 남았네요. 빨간색 계열의 강력입니다. 요거 뭡니까? 네, 전자기력 남았네요. 빨간색 계열의 전자기력입니다. 자, 이거 중력자, 광자, 글루온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힘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럼 빨간색 힘이잖아요. 홀극 힘이에요. 홀극 힘. 홀극이니까 각종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 네, 힘들이네요. 결국 홀극힘, 빨간색 힘들이 수소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럼 동일한 논리로 파란색 힘 어디 갔습니까? 파란색 힘. 빨간색 힘과 파란색 힘의 개수는 동수로 있어야죠. 파란색 힘 어디 갔습니까? 자, 이번에는 수소의 질량을 제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자의 질량은 앞에서 이렇게 구했죠. 양성자 질량 혹은 뭐 측정실 쓰든지. 자, 수소의 질량을 전자의 질량입니다. 측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곱하기로 하라고. 양성자 질량 곱하기 수소 질량, 전자 질량 하면은 수소 질량이 나오느냐? 네, 이건 틀렸어요. 왜냐? 이거는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질량 더하기 질량. 왜냐? 자, 이거는 양자 공간에 있어가지고 서로 단단히 결합된 겁니다. 완전히 융합이 된 거예요. 융합이.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니, 요거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자, 이게 양성자예요. 여기 쿼크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성격이. 그죠? 성격이 전혀 다르니까 수소의 질량은 단순히 여기 더하기 팩터가 맞아요. 이해하셨죠?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곱하기 해야 됩니다. 곱하기. 예, 이거 그냥 느슨하게 있습니다. 더하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 속의 전자의 결합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결합 에너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성자와 전자가 만나면 반드시 자연적으로 결합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결합이 돼버렸습니다. 결합이 돼버렸죠. 이것을 떼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이것이 떼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고, 측정에 의하면 음수 13.6 일렉트론 볼트. 네, 이거. 즉 결합 에너지. 즉 여기서 전자를 떼내기 위해서는 13.6 일렉트론 볼트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전자가 떨어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자가 여기 왜 붙냐고요. 왜? 붙는 이유. 이것도 중력 때문이라고. 중력. 뭐 또 다르게 말하면 양력. 중력과 양력은 결국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같은 선이잖아요. 이놈이 중력도 일으키고 양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력을 일으킵니다. 이놈이 중력자. 그래서 이거 이름이 중력자, 광자, 글루온. 그러니까 여기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중력이 자연적으로 4차원 공간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얘가 결합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결합이. 이거를 떼내려면은 중력을 이겨야죠. 전자의 중력을. 그래서 에너지를 투입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3.6 일렉트론 볼트가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성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성자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모양을 그려보자.
자, 이것이 제가 물리학에서는 당연히 UDD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또 틀렸죠. 네. 자, 제가 제안하는 중성자의 모양. 자, 여기에 양성자가 들어있습니다. 양성자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모델이에요. 옛날에 물리학에서 이게 전자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틀렸다라고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 이게 맞는 거 맞습니다. 양성자가 들어있고요. 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논리에 양성자에 전자가 들어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수소가 된다며. 네, 그죠? 양성자하고 전자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성자 속에 수소가 들어있다는 말이냐? 네,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안 달라붙어요. 이게 이렇게 안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게 관찰자 효과라는 거죠. 관찰자 효과. 이제 관찰자 효과가 뭡니까? 관찰자 효과란 관찰을 하면은 입자가 돼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입자가. 여기는 지금 뭡니까? 여기는 파동이잖아요. 파동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입자로 있다는 겁니다. 입자로, 전자로. 그럼 왜 관찰을 하느냐? 또 역시 물리학에서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건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중성자. 왜 중성자는? 왜 중성자? 요게 있어요. 요게. 요 막. 이것이 근본 막입니다. 이게 뭐냐? 중성자 껍질. 중성자 껍질이 근본적으로 막이라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오리지널.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제2장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제가 설명을 할 때, 자, 우리 우주가 근본적으로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래서 이 막이 있다는 거죠. 그 막은 쌍극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이 있어요. 막이 있는데 외부 4차원에서 이걸 막을 툭 칩니다. 툭 치면 얘 막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막이 이렇게 끊어져요. 요게 진짜 말 그대로 근본이에요. 근본.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모든 입자들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근본. 이것이 중성자 껍질이 이거라는 거죠. 이게 중성자 껍질이. 요게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것이 요거라는 겁니다. 요소게. 요게 모든 그 만물의 근본이라는 거죠. 만물의 근본. 그래서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이 안쪽에 있고요. 파란색이 바깥쪽에 있네요. 이렇게. 자, 빨간색의 특징. 자석을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펼쳐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무질서해지려고 합니다. 무질서해진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막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파란색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모여들려고 해요. 모여들려고. 뭉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갖추려고 한다는 거죠.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자, 빨간색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빨간색, 이거 퍼지려고 하는데, 예? 그 다음에 파란색이 바깥쪽에 있죠. 이거 모여들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지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빨간색이 밖에 있어야 돼요. 빨간색이. 그리고 파란색이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뒤바뀌었습니다. 이거. 매우 불안정하지 않겠습니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중성자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중성자의 양의 베타 붕괴가 왜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불안정해. 이것이 막 자연적으로 뒤집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뒤집어진다. 또 열린 입자다. 그러니까 뭐 벗겨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 이게 벗겨진다. 벗겨볼까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중성미자예요. 완벽한 중성미자가 이렇게 벗겨지고요. 이게 벗겨지면 거기에 양성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원자 핵. 네, 원자 핵. 그건 당연히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아닙니까? 자, 양성자 여기 있습니다. 양성자가 당연히 달라붙죠. 왜? 여기는 빨간색 빨간색 계열. 맨 테두리가 빨간색 계열 아닙니까? 여기 맨 바깥 껍질이 뭡니까? 바깥 껍질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제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관찰자 효과. 네. 그래서 맨 바깥 껍질이 빨간색 아닙니까? 전자도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하고 얘네들이 서로 상호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는 항상 입자로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얘가 계속 찝쩍거리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가 서로를 막 계속 찝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의 전하. 네, 앞에서 제가 전하라는 거는 베타 요게 있어야 한다고. 전자기력 광자죠. 진동하는 광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광자 없는데요. 여기 있지 않냐? 여기 있잖아요. 광자 여기. 요 속에 요거 여기 있잖아요. 얘는 이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바깥에서 측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깥은 파란색 껍질입니다. 파란색. 광자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성자의 질량을 제가 이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자 질량이 총 939.56542 1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체 중성자의 질량이 이제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조합을 해봅시다. 자, 양성자 질량은 이거다. 네, 양성자 질량은 이거다. 네, 이거 맞죠? 네, 938. 자, 전자 질량은 이거다. 네, 여기서 또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건 더하기죠, 더하기. 네, 더하기로 하셔야 됩니다. 양성자 질량 더하기 전자 질량. 자, 이 두 개 아닙니까? 이 두 개. 이 두 개 하면은 중성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식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개를 더하면 중성자 질량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782.392라는 숫자가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그것이 바로 요거라는 거, 요거의 질량. 자, 이거의 질량을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요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공식은 요게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복잡하다는 거죠. 왜? 만물의 재료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네, 요까지예요, 요까지. 네, 이렇게. 요것이 제가 이렇게 쭉쭉쭉 계산해 놓은 값입니다. 그럼 이 값이 어디에 있냐? 제7장 전자, 미온, 타우, 중성미자와 중력자, 광자, 글루온의 질량들을 제가 모두 다 계산을 했습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숫자들이 다 이제 이 숫자들입니다. 예, 거기에 여기 그건 앞에서 방금 설명했던 것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N입자. 네, N과 G입니다. 근데 S와 T가 또 있다는 건데 반입자가 또 있죠. 반입자 파란색 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죠. 반입자는 입자보다 2파이브에 더 무겁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까지 다 계산을 했거든요. 네, 요렇게. 그러면 이것 더하기, 네, 전자 더하기, 요 바깥에 껍질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게 단단히 묶인 게 아니에요. 요게 단단히 묶인 거죠, 요게. 자,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요게 남더라는 겁니다. 49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게 아직도 정체가 발견이 안 돼요, 이게. 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분리 에너지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결합 에너지였잖아요.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결합되어 있는 이놈을 떼내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반대로 나오거든요. 부호가 양수로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는 음수였잖아요. 음수. 지금 반대요. 양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분리된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분리. 그게 바로 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아닙니까? 자유중성자가 자연적으로 붕괴되더라. 자연적으로 붕괴되는 에너지라는 거죠, 이게.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전자. 앞에서 제가 전자가 작용 방향이 어떠냐?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양성자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 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중력이 작용한다고. 요게 이제 다크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 있잖아요. 전자의 중력자가 양성자 쪽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4차원 방향으로 빠집니다. 거기에 암흑 양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중력이죠. 제가 중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401.
자, 8번, 8장 보시면, 중력이 뭡니까? 중력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암흑 에너지, 아까 0.4301이 2.692배 0.4301이 요게 중력에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건 제 8장에 제가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0.4301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0.4301이, 여기 0.4301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여기서 더하기 하는 것과 곱하기 하는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전부 다 곱하기 팩터죠. 왜? 요건 하나의 묶음 아닙니까? 지금 막을 계산하고 있죠. 이건 하나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로그 값 혹은 곱하기 팩터로 해야 되는 거죠. 좀 많이 헷갈립니다. 즉 이거는 더하기고 이거 자체는 곱하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0.4301이 이제 곱하기 팩터가 되는 거죠. 이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8.8,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고요. 결국 남아있는 게 8.88892가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발견을 해내지 못한 겁니다. 8892 일렉트론 볼트. 이게 뭐냐. 이게 결합 에너지라는 거예요. 분리 에너지라는 거죠. 전자에서의 결합 에너지는 13.6 일렉트론 볼트고, 중성자에서는 분리 에너지가 8892 일렉트론 볼트일 것이다. 즉, 이 에너지 때문에 중성자가 음의 베타 붕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도대체 뭘까? 분명 요 속에 있어야 하거든요? 요 속에 있어야 하는데 단 하나, 이게 원형? 원? 네, 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원래 직선이었어요. 이게 바깥에 있는 테두리가 직선이었는데 이것이 원으로 휘어지지 않았습니까? 원으로. 이것이 원으로 휘어진 에너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즉, 원이 이제 직선으로 펼쳐지려고 한다는 거죠. 요만큼 에너지로. 그래서 음의 베타 붕괴. 자, 이것이 자연적으로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붕괴가 되니까 당연히 양성자 튀어나오고요. 전자 튀어나오고요. 이거 뭡니까? 이것이 중성미자들의 집합체입니다.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그 다음에 그래비톤, 중력자, 광자, 글루온, 거기에 입자, 빨간색 입자, 파란색 반입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중성미자입니다. 이게. 그럼 이것의 반대가 중성자의 양의 베타 붕괴 아닙니까? 반대가. 자, 이번에는 여기 입자의 반지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 반지름 퍼즐 문제가 있습니다. 퍼즐입니다. 퍼즐이라는 말은 물리학에서 아직 계산을 하지 못했다. 설명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자, 양성자 이 반지름을 측정을 하면은 양성자 반지름을 측정해보자. 두 가지로 나온답니다. 첫 번째는 0.8751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0.8414가 나온대요. 두 숫자 차이가 크네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틀렸거나 둘 다 틀렸거나 아니면 둘 다 맞거나 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것을 양성자 반지름 퍼즐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쪽이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은 이쪽은 자연적 상태에서 요거 있죠. 요거를 측정을 한 겁니다. 자연적 상태의 수소를 가지고 반지름을 측정을 했더니 이거에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뮤오닉 수소. 뮤오닉 수소라는 거는 자, 여기서 제가 이거 제거하면 뮤온 된다고. 이게 뮤온이에요, 이게 뮤온. 자, 뮤오닉 수소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반지름이 더 작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반지름이 작아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유를 다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수소 이것이 자연적 상태 아닙니까? 자연적 상태에서는 막 요거 있잖아요. 요것들이 막 반응을 엄청나게 합니다.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반응을 막 활발하게 해요. 반응을 활발하게 한다.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약간 늘어나는 거죠. 반지름이 약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놈을 뺐어요. 자, 이 놈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요 놈도 제거가 되는 거죠. 요것도 제거가 되죠. 자,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을.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양력하고 중력이라고. 양력, 중력이 막 전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양력하고 중력을 제거해 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제 뮤오닉 수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반지름이 달라져야지. 왜? 반응을 안 해버리니까 반지름이 양성자 반지름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양성자의 전하 반지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 자연적 상태입니까? 자연적 상태가 아니죠. 인공적 상태죠. 실험실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좌측이 원래 정답이에요. 우측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측정을 한 거고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래서 사라는 말은 이제 뭐 양력, 이거 양력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 수소의 반지름 거기다 3분의 8파이를 곱하겠습니다. 는 3분의 8파이 곱하기 전자기력 곱하기 양성자 반지름. 자,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공식은 물리학에서 존재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 8장에서 제가 다 구했죠. 차원 힘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운동 상태, 정상 상태 이렇게 제가 그 차원 힘을 다 계산을 했죠. 그 힘을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F4, F5 모두 다 8장에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R4는 수소 반지름. 수소 반지름은 52.92 피코미터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들어가요. 상수. 그러니까 R5 요거. 수소 반지름. 요거. 양성자 반지름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을 해보자. 밑에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자 반지름 계산했더니 제가 계산한 거 이거 0.8751 정확히 0.8751 나옵니다. 자, 이건 측정이고요. 요거는 계산입니다. 제가 계산한 겁니다. 0.8751 똑같지 않습니까? 이 공식이 맞다는 겁니다. 이 공식이 맞다는 거는 앞에서 제가 양력 값을 1.01092의 음수 6승이라고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제 8장에서 제가 양력값 계산했습니다. 양력의 정확한 값은 1.0109 음수 6승이다. 네, 테이블 1에서 제가 계산을 했죠. 이 값을 적용을 하니까 정확히 측정과 제가 계산했던 것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양력의 값은 1.0109 음수 6승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양력의 정확한 값 물리학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쿼크의 반지름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쿼크 반지름 계산해보겠습니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공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그리고 쿼크가 3개잖아요. 쿼크가 3개니까 이렇게 해서 나누기 3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거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결론 0.44 아토미터 나옵니다. 0.44. 지금 양자생력학에서 0.43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자생략학의 계산은 0.43. 제가 계산한 거 0.44.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숫자가. 아주 신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력의 작용 반지름 얼마일까요? 중력. 우리 흔히 중력은 무한대까지 작용한다. 무한대 거리다. 네, 중력. 제가 0차원이 중력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27억 년. 127억 광년까지 중력이 작용하네요. 127억 광년이라면 그 무한대죠, 무한대. 네, 제가 그래서 중력의 작용 반지름 127억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운동 상태를 해석을 했고, 여기는 정상 상태, 실험실에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준 거는 힘. 그래서 제 8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운동 상태는 정확한 거예요. 물리적 힘. 근데 정상 상태, 즉 힘을 멈추세요. 힘을 멈춘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음표. 뭔가 측정값이 멈춰있는 힘의 강도를 측정을 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아직 이거는 물음표. 네,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인풋 값으로 뭔가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도 아주 비슷한 숫자는 나옵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문제에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더하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곱하기로 하라고. 이건 초등학교 산수고 그 초등학교 더하기를 곱하기로 만들 수 있는 물리 공식은 물리 이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물리학이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수식이 아니다. 네, 이거 틀렸다. 곱하기로 하면은 모든 것이 아주 간단하게 계산된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